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들 찾아보는 그 시간인데요. 자, 유한타증권 박재인 사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수는 오르고는 있지만 상승폭을 조금씩 축소를 하면서 지금 강보합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종목들은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장 초반에 시장이 의외로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약세였지만 삼성 SDS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상승폭은 조금 줄어든 모습이지만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SDI는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현대차와 삼성전자 모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그룹 내에서도 롱숏의 흐름이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SDI가 빠지면 SDS가 오르고 또 그 반대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유가가 소폭 반등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유가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정유주들이 강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에도 정유주들이 하방 경직을 보여줬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OL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등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당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한진해운도 좀 급등하는 모습이 눈에 띄네요. 6,170원, 80원 왔다 갔다 하면서 5% 정도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동안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 쪽에 있는 중국 국적 주식들 오늘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사물인터넷 관련주들도 약세,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뜬금없이 어제 오후장부터 시작해서 3D 프린터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코스닥에서 관련주들이 좀 강세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주들은 뭐 소폭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락했었던 컴투스가 오늘 좀 급등하면서 리포트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NHN엔터는 소폭 조정세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오르는 쪽부터 좀 점검을 해보죠. 무엇보다 이 정유 섹터, SK이노베이션, SOL 저점에서 계속 좀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1선도 뚫고 올라서는 그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쪽으로 어느 정도나 더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정유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SOL 정제마진 좋은 상태에서 배당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 상태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반등시키고 있고 추가적인 유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뭐 한계점에 왔다라는 시장에서의 시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반등이 기술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유가 하락이 55달러 수준까지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뭐 재미있는 내용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55달러 수준인데 보통 드럼통 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하면 그 안에 생수를 채우면 생수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유가가 많이 하락해 있다라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은 일단은 추가적으로 유가가 얼마나 더 하락하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오히려 좀 반등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정유 관련 섹터들은 약 한 60일선 부근까지의 상승 시장 따라서 시장이 뭐 기본적으로 반등을 이어간다라면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SOL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약 한 57,000원 선 부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노베이션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약 한 10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유가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좀 반등을 해준다라면은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든지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제 저점권을 손절선으로 설정하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컴투스도 보죠. 컴투스가 좀 이틀간 좀 많이 밀렸는데 오늘 어제 하락분 고스란히 만회하는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컴투스 움직이면서 게임빌도 같이 상승하는 그 모습이고요. 이제 단기 바닥을 논할 그런 시기가 좀 됐을까요? 컴투스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뭐 먼저 시세를 분출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뭐 서머너스워가 뭐 해외에서 중국 진출해서 뭐 12월에 하려다가 1월로 늦춰졌다라는 얘기 때문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어제 나오면서 오히려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보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1월 달로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숏을 활용하는 그런 뭐 투기적인 세력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 퍼뜨린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격이 뭐 거의 11만 원 부근까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벌써 127,700원인데요. 일단 컴투스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저평가 상태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15만 원 선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상향을 해서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손절선을 약 한 12만 원 이탈로 잡으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핫한 종목 있죠. 파이어링크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습니다. 닷새 연속의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데 NHN에터 투자 소식에 이렇게 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은 연속성 얼마나 더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제2의 한국 사이버 결제를 보는 느낌인데요. NHN 엔터가 한국 사이버 결제에서 일단 파이오링크까지 200억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상한가 잔량이 280만 주가 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주가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은 어제 같은 경우 좀 매물이 많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오늘 뭐 거의 점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이라서 추격 매수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NHN의 행보가 상당히 발 빠릅니다. 결제주를 인수한 이후에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쪽을 하고 있는 이런 쪽을 다시 인수함으로써 클라우딩 데이터 관련된 쪽으로도 집중을 하면서 미래 산업 지향적인 쪽으로 사업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NHN 엔터는 뭐 미래로 본다라면 상당히 좋은 대응이 아닐까. 뭐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했듯이 NHN 엔터도 파이오링크와 한국 사이버 결제를 등에 업고 향후에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파이오링크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라서 기존의 한국 사이버 결제도 그 이후에 한번 밀렸다가 나중에 다시 바란스를 잡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상승에서 16,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내일까지 뭐 아니면 이번 주까지 그렇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내리고 있는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 건가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파이오링크 인수한 게 악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향후에 시장에 있어서의 기업의 투자 소식이 뭐 전혀 다른 쪽으로 간다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지향하는 바대로 가고 있습니다. 게임 단편적으로 게임만 하고 있던 기업들이 게임에서 결제에서 클라우딩 쪽 다 연결되는 산업 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NHN 엔터는 하락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유지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나머지 또 떨어지는 종목들도 보죠. 그동안에 관심을 가장 많이 모았었던 중국 국적주들, 오늘은 또 일제히 급락세가 펼쳐지고 있어요. 중국 원양자원은 한가 시세, 나머지 종목군들도 13에서 14%대 급락을 나오는 종목군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쪽은 시세가 이제 끝날 걸까요? 어떻습니까? 중국 원양자원이 키포인트를 잡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좀 해도 너무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 나오고 있고 특히 오늘 기관들이 거래소 시장에 매수를 집중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사물인터넷과 함께 중국 국적주들도 하락을 마치고 있는데요. 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쪽은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정이 강하게 나올 때까지 좀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다만 그 중에서도 실적이 되는 기업들은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자리를 잘 잡을 때 선별적으로 봐야 되겠죠. 뭐 왈리라든지 차이나그레이트 등은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좀 더 살펴보시고요. 뭐 그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오르다가 빠진 뭐 MK 트렌드라든지 MPK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은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뭐 코콤이나 INC, Snet 뭐 이런 종목군들, 모다정보통신이나 효성 ITX도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마찬가지의 시각으로 대응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격이 과다한 상태가 되겠죠. 일정 부분 이격을 좁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제가 뭐 이런 종목들을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세력의 마음도 알 수 없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고공권에서 등락이 나타나면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고점을 다시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일정 부분 박스권 상단 쪽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온 이후에 다시 방향성을 잡게 되는데요. 그 방향성이 잡히는 쪽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코코미더 뭐 다른 뭐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고공권에서 등락을 할 때 뭐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방향성이 확실히 잡히는 시점에 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요. 하방이든 상방이든 추가적으로 고점이 돌파되든지 아니면 단기적인 지지선이 깨지든지 확인하시고 저점권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물 인터넷에 대한 기대감, 사물 인터넷이라는 그런 산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좀 조정이 온다라면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단기간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코코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7,000원이 한번 이탈될 때 그런 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재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